지금부터 부발 서브웨이 브리핑 서울역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 위치한 서울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중앙역,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간선철도 경부선 경의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기점이자 수도권 전철 1호선 경부선 구간과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의 기점이며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지나다니는 대한민국 철도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역의 상징성은 정치로도 연관이 깊은데요. 호남선, 전라선, 장안선은 2004년 KTX 개통으로 인해서 용산역이 주 출발지역이 되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몇 KTX가 용산 경유, 서울역 착발로 바뀌었습니다. 강릉선 KTX는 특히 서울역에서 영동지방으로 직접 가는 전기 열차이며 서울역 착발임을 한국철도공사가 크게 알리게 되면서 서울역 착발 열차는 개통 전부터 매진을 띄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굵직한 간선철도들이 시 종착역이다 보니 연간 일반 고속철도에 약 3,010만 명의 연간 관역도시철도 약 7,500만 명, 총 약 1억 명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역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서울역의 흥미로운 역사 또한 빠질 수 없죠. 서울역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역은 1900년 경인선의 서울도심 구간 개통과 함께 남대문 정거장으로 개업하여 1923년 경성역으로 이름을 바뀐 뒤 광복 후인 1947년에 현재의 서울역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경성역이라는 역명은 1905년까지 서대문역이 가지고 있었으며 그 역이 서대문역으로 바뀐 후 남대문역이 1923년에 경성역으로 바뀔 때까지 경성역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8.15 광복으로 일제가 한반도에서 축출된 이후 1947년에 경성도는 서울특별시로 개명되었고 이에 따라 경성역도 서울역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제3공화국 시기 1968년에는 서울역과 그 주변 일대를 아예 부수고 철도는 복귀하여 다시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과격한 사업 계획안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일이 있었으나 여러 문제점들이 겹치게 되면서 무산되고 서울로 7017의 전신인 서울역 고가도로를 짓는 쪽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서울역 근처에 놀거리, 볼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역에 위치한 산책로인 서울로 701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 1가와 중림동, 봉내동 2가, 남대문로 5가, 남창동 1대에 걸쳐 있는 공원입니다. 서울로 7017은 노후한 옛 서울역 고가 차도로 보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사람길과 서울로 향하는 길이라는 중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7017의 70은 서울역 고가가 만들어진 1970년을 17은 공원화 사업이 완료될 2017년과 17개의 사람길 고가차도의 높이는 17m의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로 7017의 개장 당시 개장일을 주말에 맞춰 2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리게 되면서 일부 구간은 일렬로 서서 가는 구간이 발생할 정도로 번잡했다고 합니다. 공원 구성에 대해서는 동선이 전반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느낌과 같다는 미묘한 평가를 받았으며 콘크리트 화분과 바닥은 시멘트로 덮여지는 탓에 세종시 정부청사 옥사 정원과 비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장 14일 만에 방문객이 100만 명이 돌파하였습니다. 주중 4에서 7만 명, 주말에는 10에서 12만 명으로 예상했던 수치보다 많은 인원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 관광 사례로 손꼽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상권의 경우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공사 완료 전부터 중리단길이라고 불리며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평당 시세가 4천만 원 이하였던 곳이 7천만 원 이상으로 튀는 일이 생기기도 했으며 기존에는 평일에 직장인이 많은 상권이었으나 주말에도 서울로로 가족이나 연인들이 많이 상권을 찾게 되며 근처 상권들이 많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역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까요? 서울역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데이터입니다. 서울역은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과 서울스퀘어, 서울역 빌딩, 그랜드 센트럴 타워, 우리 빌딩, 트윈시티 등 빌딩이 밀집한 곳으로 사무실이 많아 직장인이 많이 이용합니다. 센트럴 자이, 롯데캐슬 등 아파트 및 주거시설이 있어 거주민이 이용하며 남대문 시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방문하는 승객도 서울역을 이용합니다. 서울역은 지하철을 통해 이용하는 승객이 대다수로 차지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서 7월까지 1호선 서울역 1평균 승하차 인원은 77,069명이며 4호선 서울역의 1평균 승하차 인원은 9,716명입니다. 1호선은 승차 인원이 많으며 4호선은 하차 인원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연결되어 있어
환승할 수 있습니다. 환승 유입 인원은 1호선은 26,354명, 4호선은 9,204명입니다. 요일별 인원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7월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보았는데요. 1호선 서울역은 하루 평균 87,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요일은 금요일 15,706명입니다. 또한 4호선 서울역은 일평균 27,635명이 이용하였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요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서울역, 이런 서울역에는 맛집이 어디 있을까요? 근처 맛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제제 일시 돈가스 집입니다. 메뉴는 안심과 등심 돈가스, 그리고 사이드로 카레가 있으며 안심 돈가스는 13,000원, 등심 돈가스는 14,000원, 카레는 3,000원으로 돈가스들이 두껍고 끄트머리에 지방 부위가 조금씩 있어서 두껍지만 부드러운 식감과 돈가스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와사비와 돈가스의 달달한 소스로 일시 돈가스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일미장어 장어덮밥집입니다. 메뉴는 장어구이 정식 32,000원, 점심 메뉴 장어덮밥 1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운 장어 한 마리와 매운탕이 나오고 소스를 넣은 밥을 같이 주는 장어덮밥으로 밥에 넣어주신 소스와 장어의 조합이 일품이며 매운탕으로 입가심을 하면서 가격에 비해 구성이 든든해서 장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집입니다. 세 번째, 유즈라멘 일식 라멘집입니다. 서울로 공항 첫 시작점 이쁜 상가거리를 지나다 보면 유즈라멘집이 나오는데요. 메뉴는 유즈시오 만원, 유즈쇼유 만원, 매운 라면들은 1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추가가 무료이며 유즈라멘이라는 이름답게 유자 소스가 있으며 기호에 맞게 라멘에 유자 소스를 넣어 먹으며 주문하면 나오는 라면 자체에서도 유자 맛이 살짝씩 나면서 담백한 고기 국물에 새콤한 유자 맛이 나면서 특이하면서도 조합이 괜찮아서 라면을 좋아하시면서도 새로운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추천하고 싶은 집입니다. 많은 환승 구간과 중심이 되는 서울역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 매체들이 있는데요. 해당 매체들의 광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10월 5일 대성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오픈할 뮤지컬 마틸다 광고 개점 사례이며 1호선에서 4호선 환승 통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게토레의 조명 광고 사례입니다. 저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돋보이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미스트로 팬클럽 조명 광고 사례입니다. 홍지훈님과 김태현님의 돋보이는 광고 사례입니다. 환경부의 오존 관련 조명 광고 사례입니다. 오존에 대한 정보와 심각성을 알려주는 공익 광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요버스의 붕괴3 게임 조명 광고 사례입니다. 호요버스에 흥행하는 붕괴3 게임 업데이트와 관련된 광고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 위치한 서울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정보와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부발 서버웨이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